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11월 3일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월요일에는 좀 쉬는 날인데, 주말에 경기 결과들이 좀 좋기도 했고, 오늘 갈 만한 경기들도 있어 보여서, 데일리 NBA와 함께 묶어서 그냥 오늘 총괄해서 배팅 라인들 한번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쭉 따라오시면서 참고해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 대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자, 서울 삼성은 최근에 홈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하면서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이대성을 중심으로 이번 시즌 구상을 했지만 출발이 좋지 않았고 과감하게 플랜 B를 구현하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점 슛 시도 1위에 성공률 또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84.8득점입니다. 수비가 좀 문제긴 하지만 이원석과 한호빈도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은 기대감 존재합니다. 자, 모비스는 최하위로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1라운드에 4승 5패로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3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용병의 레벨이 타팀에 비해 떨어지고 승부처에서 해결사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팀 야투율 또한 들쭉날쭉한 상황이고 5일 동안 3경기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체력적인 타이트함 또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 맞대결은 접전 끝에 모비스가 80대 76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리바운드에서 40대 30 우위를 점한 것이 승리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번 경기 또한 골밑에서는 모비스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옥존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외곽 화력 대결에서는 확실히 좀 삼성에게 밀리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빈스가 골밑에서 득점을 하는 것과 삼성의 외곽 득점과 이거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최근 삼성의 외곽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들어가게 됐을 때는 모비스의 정상 수비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삼성의 외곽은 높은 확률로 터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맞불을 놓지 못하는 모비스가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삼성의 승 그리고 고득점을 좀 함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마엔 오바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는 해외 축구 두 경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스올로 대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사스올로는 직전 경기 칼리아리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시즌 초반에 나쁘지는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팀 내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스쿼드가 좀 고정적으로 고정 베스트 11이다 이렇게 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나폴리와 로마 상대로 패배를 한 것 제외한다면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최근 승리 기세 요거 두 개 다 고평가 가능합니다. 자, 제노아는 직전 경기 크레모네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리그 9경기째 승리 없이 3무 6패 기록했으며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바로 감독이 바뀌었다고 분위기가 바뀌기에는 딱히 제노아의 시즌 초반 부진이 특전 선수들의 결장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고 그냥 보여지고 체급 차이였다라고 보여져서 갑자기 이런 기존의 선수들로 감독 하나 잘렸다고 반등한다?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 상승은 타이트하고 23-24 시즌에는 제노아가 사스올로 상대로 더블을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은 여기서는 고배당 사스올로 승 한번 누르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경기는 라치오 대 칼리아리의 경기입니다. 라치오는 직전 경기 피사 원정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3무, 패배는 없지만 경기력이 좋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최근 무실점 경기를 좀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는 나쁘지 않지만 득점력이 낮은 가운데 핵심 공격수와 창의적인 미드필더들의 부재가 좀 치명적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전 공격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선수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좀 라치오를 고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칼리아리는 직전 경기 사솔로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5경기 승리 없이 2무 3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은 좋지 않은데요.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주전 수비수 아담 오베르트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원정에서 반등 포인트를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양팀 맞대결을 좀 봐야 되는데 압도적인 상성이 있습니다. 최근 라치오의 경기력을 본다면 무승부를 배제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위와 같은 극상성 구간에서는 저는 최근에 경기력이 어떻고 저쩌고를 보는 것보다 그냥 막연하게 상성 그냥 줄 따라가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라치오 승 한번 마킹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NBA로 넘어갑니다.
자, 브루클린 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자, 브루클린은 필라델피아 상대로 105대 129로 대패하면서 6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캠 토마스가 공격을 이끌었고 이래저래 선수들이 뭐 경기는 뭐 잘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개인 득점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탱킹을 원하는 팀의 기조에 따라서 이기지는 못한다. 이기는 부분은 좀 떨어지고 수비에서 나오는 턴오버 그리고 좀 집중력 떨어지는 수비 레벨 공격도 좀 유기적이지 않고 개인 득점에 기반한 그런 경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치는 좀 낮고요. 미네소타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빠졌는데 빠르게 랜들과 고베어의 조합으로 바로 지금 좀 연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샬럿을 상대로 122대 10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약팀 상대 승리를 너무 고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랜들이 에드워즈의 공백을 메꿨다라는 것도 고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베어의 압도적인 수비 존재감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일단 클래스턴의 골 및 공격이 주요한 득점 루트인데 과연 고베어를 뚫을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미네소타가 샬럿 상대로 대승을 거뒀지만 샬럿도 약팀이라고 좀 저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브루클린도 탱킹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경기는 미네소타 사이드로 배팅 라인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조금은 그래도 앤서니 에드워즈가 없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핸디까지 너무 과하게 가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일반승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유타의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휴스턴 상대로 101대 128로 대패를 했습니다. 강행 일정 속에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팀을 만나서 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찌감치 항복 선언을 하면서 주전들의 체력 보전에는 조금은 고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의 플레잉 타임이 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포인트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전에서 보여지듯이 공격 리바운드나 시책 유발 득실 마진 이런 것들 허슬 플레이에서 나오는 능력은 여전히 보스턴이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괜찮은 경기를 기대해 볼 만하고요. 유타는 샬럿 상대로도 103대 126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탱킹 맞대결에서도 졌기 때문에 진짜 풀 탱킹은 유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캐슬러가 부상 결장을 하면서 인사이드 수비가 붕괴가 됐는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캐슬러가 못 나오는 만큼 크게 고평가 포인트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유타가 이제 백투백 원정 경기고 캐슬러가 결장을 하기 때문에 보스턴도 이번 시즌 경기력이 뚜렷하지 않다. 좀 그러니까 부상으로 이탈한 자원들이 많고 이번 시즌 윈나우 시즌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홈에서는 충분히 백투백 유타를 잡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스턴의 승을 추천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을 이번 시즌에 너무 고평가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그냥 막연하게 유타 반대로 갑니다 라고 간다면 갈 수 있는 경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보스턴 승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댈러스의 경기입니다. 휴스턴은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듀란트가 조기 퇴근을 했고 생군 아멘 탐슨 등 팀의 주요 선수들이 다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직전 경기는 또 3점 슛이 65.5%가 나왔기 때문에 이 화력이 몇 경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얘기할 건 없고 자, 댈러스는 멕시코 시티 중립 경기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10대 122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앤서니 데이비스가 빠진 부분이 확실히 티가 좀 많이 났습니다. 듀린에게 인사이드를 폭격을 당하면서 페인트 존 득실점 마진이 마이너스 46점이라는 치명적인 열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드 자원들도 뚜렷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해서 지금 댈러스는 좀 팀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댈러스는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 라이블리 등 핵심 빅맨들이 빠지게 되면서 페인트존 수비가 지금 리그 최악 수준인데요. 휴스턴은 생군, 듀란트, 림으로 직접 타격하는 공격도 좋고 외곽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공수, 내외곽 전부 다 에너지 레벨까지 댈러스는 또 멕시코시티 갔다가 돌아오는 원정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휴스턴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비지 타임 동반 대승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멤피스 대 디트로이트의 경기입니다. 자, 멤피스는 일단 토론토 원정에서 104대 117로 패배하면서 첫 연패에 빠졌습니다.
자, 모란트가 일단 이슈가 있는데요. 직전 경기 토론토전 말고 그 전에 좀 패배를 한 경기에서 어 태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전에서 패배를 했는데 좀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단 자체 징계를 줬고 지금 이제 언해피라고 합니다. 구단과 잡음이 좀 생긴 상황에서 멤피스가 모란트 고를 할 수 있는 팀인데 모란트가 빠지면은 전력을 고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돌아올 수 있지만 돌아와서 뛴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좀 파이팅 있게 뛸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토론토 원정 갔다 돌아오는 것도 체력적인 부담, 뭐 백투백 일정의 부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디트로이트는 멕시코시티 중립 경기에서 댈러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커닝햄이 완벽하게 좀 살아났고요. 거기에 이제 덩컨 로빈슨의 외곽슛까지 살아나면서 공격 옵션이 다양해졌습니다. 커닝햄, 듀린, 던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고 컨디션도 커닝햄과 듀린이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습니다. 자, 멤피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토 원정 갔다가 바로 백투백 일정을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요. 모란트가 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뛴다고 해도 기대치가 낮고요. 그랬을 때 지금 모란트가 결장했을 때 전체적인 밸런스는 떨어지고 또 백투백 일정에서 체력적인 부담도 있는 상황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듀란의 커리어 하이 여러 활약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멤피스가 이번 경기에서 홈이지만 대응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팀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되어 있는 양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핸디까지도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자, 해서 여기까지 하면은 내일 있는 경기들 쭉 훑어봤는데 주력이라든지 메인 마킹이라든지 하면서 강하게 갈 만한 경기들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월요일인 만큼 환전을 하기 위한 최소 금액을 남겨놓고 배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가면 아쉬운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도 좀 바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좋은 배팅과 좋은 결과 끌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라이브와 또 승무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